변동성이 오늘 좀 크게 나왔는데요. 옵션 만기 1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치 못하게 좀 더 큰 변동성이 유발된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에는 조금 수급적인 현상에서 변동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불안 요소마저 형성이 되게 되면 주가는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국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한 고점 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금 경계감이 간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또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조금 현금 확보를 좀 진행하시고 위험 관리에 더 치중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들 실행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미 계좌에서 거의 50% 가까이 현금을 확보해 놓고, 물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출렁이는 것도 있고,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손절친 거 한 두 종목 정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는데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5% 이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종목은 이벤트 드리븐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 발표 시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좌 평가 금액이요, 아무리 열심히 매매를 하셔도요, 계좌가 쭉쭉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좌 수익이 쭉 안 나요. 쭉 안 난다고, 계좌 수익이. 예, 계좌 수익 쭉 안 나요. 쭉 안 나고, 제가 유지 이상만 시켜도 잘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시장이 불안하면은 돈을 지키는 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종가에 정리를 할까? 사는 것도 종가 베팅도 있지만은 어떤 종목을 팔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종목은 4개, 많게는 10개, 8개까지 수용하는데 이론상으로 10개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죠. 최장 12개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12개 되면은 주식 계좌에 수익이 나겠습니까? 잘 안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참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 말도 안 들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잘 들리죠. 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종목을 갖고 계시겠죠. 그죠? 종목을 갖고 계시겠죠. 저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면요, 공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없는 종목을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돈을. 두산 인프라 코어를 들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 주식이라는 게요, 한번 팔고 나면은 사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 나면은 팔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25년간 해보아도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돈 벌기가 어렵더라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평균적으로 벌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 발표 시즌에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매가 되지 않는 두산 인프라 코어의 이벤트와 맞물려서 돈을 심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
20 며칠 정도에 오픈이 되면은, 그죠? 오픈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죠.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돈을 세팅을 하고 그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무조건 들고 가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는 큰 수익을 남기는데 1년에 그렇게 추구해서 20% 개념으로 해서 3개만 성공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럼 3개면은 4개월에 20%잖아요. 그럼 4개월 단위로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종목 투자하는 계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종목을 오픈해 드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익금 다 빼놨어요. 다 빼서 과자 사 먹었어요. 빵도 사 먹고 초콜릿도 사 먹고 다 사 먹었어요. 예, 몇천만 원치를 사 먹었어. 예, 원금만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머지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종목이 한 8개 종목 정도로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오면서 계좌 평가 금액은 최근에 한 1% 정도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포트폴리오라 하는 종목은 분기에 제가 목표로 하는 게요, 한 10% 정도 목표로 잡고 있어요. 10%. 분기에 10%를 남기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같으면 500만 원 있잖아요. 5억 같으면은 얼마죠?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라 하면은, 그죠?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10%를 목표로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5%로 줄였어요. 분기에 5%. 그럼 분기에 5%면은 모든 위험을 다 수용을 하고, 그죠? 4, 5, 20, 1년에 20% 수익을 확정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년 20%의 계좌 평가 금액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복리 효과로 개념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25% 내지 30%가 연간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촘촘하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투자했을 때 분기에 5%는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산이에요. 정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좀 진행하시고, 지금 뭐 제3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추세예요. 무조건 추세가 살아있으면 보유하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보유하는 전략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엑셀로 이제 정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거는 사고 난 뒤에 추세가 안 깨지면은 보유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엑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실시간 보면 500명이 넘게 들어오시거든요. 500분이 넘게 들어오세요. 이거 많은 분들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하려면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종목 한 60개는 있어야 전문가 입장에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엑셀로 정리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금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종가의 주식을 편입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점심가 프로젝트로 공략한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이 결론적으로 한 60개,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종목에 편입이 된 거예요. 왜 편입이 됐냐면은 이렇게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차트 흐름이 좋고 수급도 들어와 있어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요. 믿을 만한 주식을 아주 초기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에 잡아야만이 수익이 어느 정도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파는 전략이 가능해요. 초창기에 사지 않고 중간 정도에 사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보릿고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와주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와주는 그런 컨셉인데, 다행히도 올라와주면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때 빠질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에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입을 한두 개 정도 매일같이 시키고 있고 한두 개 정도 빼고 있어요. 그 빼는 거는 추세가 일단은 수급과 차트가 깨진다 싶으면은 그 어떤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트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죠.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종목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2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왜 올랐을까요? 내일도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추세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 오른 이유는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신설 투자 소식의 강세다. 이 양극재 공장 신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동이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포항시하고 양극재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2022년 내년부터입니다.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포항시 영일만 4.1반 산업단지 내에 36,300여 평 부지에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포항 공장이 건설되면 동사는 기존 광양 구미 공장과 함께 국내 연간 16만 톤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민경준 사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들의 배터리 내재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와 권역별 공급망 구축의 시장 변화가 동사와 같이 사업 역량을 갖춘 소재시에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죠.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면 소재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기타 이제 첨보라든가 이런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장비 이런 기업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주목을 받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부장님 말씀대로 40% 현금화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40% 현금이 있다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 40% 현금을 가지고 추세가 나올 때 다시 더 사주거나 하면은 좋은 종목이라면은 추세가 살아나는 시점에 더 사주고 하면은 평단가를 맞추고 회복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해서 40%가 진행된지 모르겠어요. 무리하게 손해를 보고 진행하셨는지 아니면은 수익 난 부분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수익 난 게 2개 났다면은 손실 난 거 하나 정도 나면서 상쇄시켜 가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40%를 만약에 확보했다면은 굿,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곽 부장 얘기 듣고 그냥 다 쳐. 40% 다 현금 확보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20개, 30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종목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도려내듯이 줄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이익 나고 빠져놓으면 그 돈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로 매수해서 단가를 맞추고 올라왔을 때 이익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사서 다른 종목에서 10개가 수익이 나고 기존에 마이너스 5개 정도 손해난 것을 상계를 쳐서 결국은 5개 플러스 시켜서 두 종목을 정리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좌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상계 개념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위에 수익이 났을 때 정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종목 수를 시간을 가지고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